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서입니다. 10월 11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역대 최대 줄어드는 거래량 우려스럽나요? 이 현상은 본 적이 있죠, 이미. 작년에 이 현상을 봤었어요. 근데 2022년 연말과는 다릅니다. 이때는 각종 약을 다 써보는 그런 단계. 이제는 약이 없다. 은행 대출 조이기. 자, 조이기. 제가 요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은행 입장에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대출 총량을 줄어든다. 신규 대출이 줄어든다. 그러면 어떻게 이익을 확보하면 될까요? 네, 금리를 올려서 이익을 확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계대출 수요 억제를 위해서 대출을 조인다. 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었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KB국민은행이 금리를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은행도 금리를 올립니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이렇게 상향키로 했죠. 더 상승폭이 더 커요. 전세자금대출을 더 많이 억눌렀었거든요. 요거 튀어 오르면은 분명히 또한 영향이 있습니다. 신한은행 검토 중입니다. 분명히 농협은행, 하나은행이 빠졌나요? 네, 하나은행 이런 것들도 아마 줄줄이 같은 수순을 밟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무더기 줍줍 청약 경쟁률이 무려 25대 1이니 뭐 100대 1이니 보통 경쟁률 청약 경쟁률 10대 1 그러면은 요거는 완판의 수순으로 가는구나 요런 느낌일 텐데요. 경쟁률이 무려 25대 1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더기 줍줍으로 쏟아져 나왔다. 38%나 계약을 포기했다. 일단 한번 찔러보는 거거든요. 찔러보고 부동산 분위기가 계속 괜찮을 것 같았으면 계약을 했을 텐데 뭔가 찜찜한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나 때만 안 터지면 된다. 이제 더 버텨낼 수 있을까? 더 빚을 냈을 때 버텨낼 수 있을까? 소비 완전 침체로 갑니다. 제가 중요한 사진 하나가 있었는데 잠깐 가지고 와 볼까요? 가볼까요? 요거 먼저 살펴볼게요. 자, 서울은 매물이 지금 7.5만 개, 부산은 매물이 5만 개, 대구는 매물이 3.6만 개. 장난이 아니죠. 서울과 대구 견주어 봤을 때 인구 수로 봤을 때 그렇다면 거의 4배 가까이 된다고 보면 될 텐데요. 물량은 2배밖에 차이 안 납니다. 대구가 많은 건가요? 서울이 적은 건가요? 아무튼 저는 다 많다고 느낍니다. 대구 동성로 상권 다 죽었네. 한 집 건너 한 집 임대네 라는 이야기 하지만 부산 또한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서면 상권 또한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사진은 내일 보여드릴게요. 자, 매도 물량 36,900개입니다. 이거 제가 분위기가 이게 매물이 늘어나는 수순으로 가다가는 추석이 지나고 나면 다시 늘어난다. 근데 부동산 분위기 좋다. 그러면 이때 한번 물량이 줄어드는 역할을 한번 나타나고 나면 그 이후로 또 줄어드는 게 지속된다. 자, 요거 일관성 가지고 계속해서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가장 많았던 시점과 같이 견주어서 보더라도 야, 한층 매물이 높아졌네. 요 느낌 드시죠? 전세 물량 또한 마찬가지 이 혼란한 길을 틈타서 그 이전의 물량을 훨씬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월세도 마찬가지 그 이전의 혼란기를 틈탔다가 이렇게 뛰어 올랐어요. 전체 임대 물량도 보시면은 야, 이제 증가세로 돌아설 수도 있겠구나 이런 느낌 드시죠? 외곽 지역 조금 전세 가격 싼데 우리 싼데 왜 안 나가지? 안 나갑니다. 예. 누가 뭐 신혼부부가 전셋집을 찾는다. 젊은 사람들이 새로 전셋집을 찾는다. 아마 새 집을 더 선호할 거예요. 그것도 젊은 층한테는 대출금리 싼 거 팍팍 내주거든요. 음. 자, 거래량 189건. 거래가 많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적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적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시뮬레이션 할 때도 여기 220이라고 제가 숫자를 써놨었는데 189건이에요. 그 전주에 좀 쉬었다 왔을 때 200건을 넘었고요. 그 전주도 200건을 넘었거든요. 막판 대출 땡겼을 사람 정말 다 땡겼었다. 이런 느낌으로 갑니다. 2,000건 아래가 무너질 수 있어요. 10월의 거래량은 2,000건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부분 굉장히 우려스럽게 봐야 됩니다. 건당 거래 대금도 층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한번 바짝 폭발한다 9월 달에. 근데 그 이후를 생각해야 되지. 오늘 집 샀다가 한 달 있다 집 파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 요거 이제 추세가 이런 추세로 가기에는 좀 힘들다는 거 아마 공감들 하실 거예요.
다시 요렇게 다시 2021년 들어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그런 형태와 아주 유사한 모양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이 고통의 2년을 보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체감하기로는 고통의 1년, 아주 고통스러운 1년, 아주 고통스러운 1년이었어요. 근데 고통이 서서히 스며드는, 알게 모르게 스며드는 시간이 한 1년 정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게 거래량이 조금만 위축되더라도 사람들은 아이고야 22년처럼 되는 거 아이가? 이런 두려움이 엄습해 올지도 모르겠네요. 자, 비싼 아파트들 거래. 제가 요거 업데이트를 했는데 숫자가 안 나타났네요. 다시 한번 다음에 10월달 업데이트 하도록 할게요. 요건 뭔가 잘못됐습니다, 지금. 분양권 거래량 33건, 많다는 느낌이 드나요? 제가 분양권 거래량도 조금 위축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33건, 많지 않죠. 지난주에도 40건대, 40건대를 넘어가는 건수가 아마 계속 줄줄이 이어졌었는데, 3일간의 연휴를 지나고 왔는데도 30건대, 분양권이 워낙 비싼데, 비싼 거 6억 이상은 일단 타격받고 시작합니다. 전세거래량 120건. 전세거래도 예전처럼 많지 않습니다. 전세거래 건수 지난달들과 견주어 봐도 많지 않다는 느낌은 들어요. 가을장 이런 거 없습니다. 그나마 지금 조금 비중이 높아 보이지만 역대 최저 수준의 전세 선호하지 않습니다. 월세에 대한 쏠림 이게 지금 아파트만 견주어 놓고 봐서 그렇지 일반 빌라 다세대까지 같이 넣어서 생각하면은 아마 월세 비중이 더 높아졌을 거예요. 수원에 이번에 사건 터졌는 거 전세 사기 1000억 이상이죠. 이거 구제받지도 못합니다. 아무튼 후순위 뭐 이러면 뭐 채권 투자를 하건 뭘 하건 후순위 이러면 일단 보류, 무조건 보류. 자, 전세 평당 전세 가격 이것이 계속 올라가줘야지 매매 가격도 힘을 쓸 건데 거래 건수 10월 조금 더 나올 때까지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치솟을 수 없어요. 왜? 아까 전세 대출 금리 0.3% 올린다는 거 보셨죠? 바로 피부에 와닿거든요. 이거는. 매매 가격 오늘 뒷부분에 볼게요. 매매 가격을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린다는 게 제가 깜빡하고 뒷부분에 가서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달서구의 거래량 노란색 표식을 좀 나타내서 자 왔습니다. 달서구의 거래량 49건, 수성구의 거래량 29건. 잘 나갈 때는 분위기가 한창 좋을 때는 달서구와 수성구의 거래량이 비슷했어요. 그리고 북구보다도 더 많은 수성구의 거래량을 보여줄 때도 있었는데요. 뭔가 좀 다르죠, 느낌이. 이런 흐름으로 가는구나. 이런 흐름으로 가는구나. 이런 흐름으로 쭉 갈 수도 있겠구나. 1스테이트 황금동 24% 빠졌고요. 버머 라운 프라이빗 2차 30%, 버머 센트럴 프로지오 30%, 버머숲 화성파크 드림 28%, 여기 18% 조금 빠진 것처럼 보인 것도 있고요. 자, 나머지도 여기 가격이 경고점 거의 회복해 가네 하는 아파트들은 20년, 21년, 22년, 23년 아파트까지는 요 전고점의 의미를 좀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더라. 비싼 아파트들 30% 가까이 빠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나마 그마저도 이제 9월 27일 이후의 거래는 아마도 대다수는 6억에서 한 9억짜리 정도 아파트 사이는 거래가 줄어드는 흐름으로 나타날 것이다. 제가 그렇게 관측을 했었는데요. 그때 특례 접수를 9월 26일까지 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 이런 것도 지금 거의 전고점에 처럼 보이지만 이거 분양권이 9억 중후반까지 갔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아울러서 요거 9월 26일자리 거래구나. 특례 막바지 끝물을 탔는 거래일 수도 있겠더라. 나는 탈 수 있지만 남이 못 한다. 내가 50년 주담대를 받을 수 있지만 남이 50년 주담대를 못 받는다. 그러면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전고점까지 가는 아파트들은 연식이 이렇습니다. 2020, 21, 22, 23년 아파트. 버머 2편 세상 버머 6억 8천. 와, 가격 많이 올라왔습니다. 전고점 대비 72.5%, 27% 빠져 있네요. 나머지도 평균 28% 빠진 거래 흐름 보이고요. 그나마 이거는 좀 비싼 아파트들, 조금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아파트들이 이런 형태를 보이고요. 그 다음 연식이 오래되거나 외곽으로 갈수록
오히려 가격을 지켜내기가 더 힘들더라. 경기가 힘들고 경기가 안 좋고 힘들고 현금 순환이 잘 안 되더라도 있는 사람들은 정말 돈을 막 불러옵니다. 예금이자나 이런 거, 채권이자 이런 것도 장난 아니거든요. 채권 같은 경우에도 뭐 회사채 BB 등급, BBB 등급, 이렇게 조금 좀 위태해 보이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 것들은 채권 금리가 막 10%, 11% 이래요. 잘못하면 돈 다 띄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후순위 채권 이런 거 하면은 예전에 다 띄있잖아요. 동양증권 앞에 가서 시위해 본 적 있나요? 난리 났을 때 있잖아요. 그때 후순위 채권 팔아가지고 경기 안 좋은 거 다 알고 회사 위태위태한 거 다 알면서도 야 넘어가는 회사의 채권을 팔더라. 고점 대비 38%입니다. 네오 트럼프 월드 수성 38%. 이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물론 자 여기 월배 삼정 그린 코아나 이렇게 조금 더 선호하는 지역들 가격은 양호하여 보일지라도 나머지 우리는 전반적인 모습을 봐야 되니까요. 실거주로 여러 가지 대출, 2% 초중반의 대출 금리를 적용받아서 산다. 혹은 신혼부부의 신생아를 낳아서 1%의 대출 금리를 막 받아서 산다. 일단 말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그 다음에 누구든지 다 그렇게 사준다고 생각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요? 아마 5억대, 6억대, 9월 27일 이후에 거래 건수가 많은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월성동 쪽은 5억을 살짝 넘어가는 모습 유지, 고점 대비로는 30% 정도 빠져 있습니다. 그 외에 내려오면 이제 30% 이상 빠지죠. 이제 빠지는 모습도 나타냅니다. 가격이 많이 빠질 수 있는 곳 3억에서 4억짜리 아파트 구간에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 대비 앞에 6자 보이죠? 6자 66.6% 65.1% 월성동인데도 그러네요. 62.3% 이쪽 가격대가 그나마 다음 아파트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올 하반기에 올 4분기에 4분기에 12,000건 내년에 2만 개가 넘고 내후년에도 없다고 하지만 만 개가 적은 수치가 아니에요. 12,000개가 적정 수준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인구가 좀 어느 정도 그래도 덜 빠져나가고 이런 시절에 12,000건이지 지금 인구가 1년에 1%씩 거의 2만 명씩 대구를 등지는 이런 세상 분위기에서 적정 물량이라는 것에 대한 논의, 아마 수많은 논의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좀 다르게 생각할 필요는 있겠더라. 네, 가격이 이 정도까지만 살펴볼까요? 맞죠? 이거 보십시오. 오페라 3점 그리고 더 베스트 59.6%입니다. 고점 대비 40% 빠졌어요. 요거는 37%, 37%, 44%, 36%, 36%, 33%. 맞죠? 요 가격대 많이 제가 많이 빠지더라. 또 누군가는 여기에서 또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또 옥석을 가려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오래돼서 뭐 별로 안 선호해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갈아타긴 목적으로 분명히 두 가지 집을 그대로 끌고 가기에는 좀 부담을 느껴서 이렇게 정리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평균 28%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거래량이 줄어들면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정정할지도 몰라요. 대구는 평균 28% 정도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평균 30% 하락으로 바뀌었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전세 가격 보시면 고점과 저점의 전세 차이는 요 평균적으로 집값 하락 부분만큼 30%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조금 높게 나타난다? 아마 갱신거래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조금 높게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요거 아파트별로 살펴보진 않을게요. 대충 살펴보시면 평균 30% 정도, 자꾸 클릭이 되네요. 평균 30% 정도 빠지는 모습을 어느 곳이든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신축 가격 2억 8천. 상당히 선방하는 거죠. 2억 8천. 요거 정말 지금 대출 금리가 시장 금리가 제대로 시장 논리대로 작용을 한다면 기준금리 플러스 1.5에서 2% 정도 은행이 예대 마진을 챙기는 그런 정도의 금리 수준만 나왔더라도 지금 2억 후반대로 나타났던 이런 신축의 전세 가격이 아마도 2억 초반대까지 떨어졌었을 거예요. 조금 외곽 지역은 신축의 2억 2천 이런 모습들도 보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전세 가격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고점 대비 30% 정도 빠지는 모습이 맞고요. 가격이 낮은 아파트들 그렇다고 더 잘 나가고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가격이 싼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가 더 잘 나가고 딱히 그렇진 않더라.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